현재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론자였던 구라하시 마사토 전 논설위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25년간 외무성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온 그가 오늘 국회 강연장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맞다고 공개 시인한 것입니다. 외무성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매국 논문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라하시 전 위원은 저는 40년간 잘못 믿고 살아왔습니다 라며 눈물로 사과했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아시아 현안 대토론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아있는 구라하시 마사토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55세의 그는 이미 25년간 외무성을 출입하며 쌓아온 권위와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독도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사토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마사토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손짓을 섞어가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마사토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시청자들과 신문사 동료들, 그리고 외무성 인사들로부터 쏟아지는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역시 구라하시 선배님이십니다. 이번 발언 정말 통쾌했습니다. 이런 찬사들이 줄을 이었죠. 마사토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반응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마사토는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소셜미디어에 팩트로 말하는 독도라는 제목의 연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공유와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의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마사토는 자신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크다는 사실에 더욱 우쭐해졌어요. 그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진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연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사토의 사무실에 신입 기자 오쿠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선배님,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쿠다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사토는 귀찮다는 듯 파일을 받아들었죠.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고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에도 시대의 지도였는데 그 안에서 독도의 위치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사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선배님,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쿠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사토는 즉각 화를 냈죠. 이런 걸 어디서 구해온 거야? 한국 측에 조작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쿠다는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마사토는 국립공문서관의 원로 연구원 하시모토를 만났습니다. 하시모토는 50년 넘게 고문서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어요. 구라하시 씨, 문헌이라는 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의 기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하시모토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사토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마사토는 자신의 서재에서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오쿠다가 가져온 자료와 하시모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25년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마사토의 사무실로 정중한 서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봉투를 뜯어본 마사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라하시 마사토 선생님께 정중히 초청드립니다. 독도에 관한 한국 측 사료와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있던 마사토에게 아내가 다가왔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마사토가 편지 내용을 설명하자 아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죠. 신문사 동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라하시 씨, 그들의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이용하려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마사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어요. 자신이 직접 가서 한국 측 주장의 허점을 파헤치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증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의 허상을 무너뜨리겠어. 마사토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는 초청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한국에서 돌아온 후 쓸 기사의 제목까지 생각해 두었어요. 한국 측 주장의 허구성을 직접 확인하다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마사토에게는 이번 여행이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기회로만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사토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 측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적대감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죠.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독도재단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마사토는 벽면을 가득 채운 고문서들에 압도당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죠. 마사토는 차분하게 들으며 반박할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국이 현재의 독도라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마사토가 반문했어요. 그러자 가이드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선 세종 때의 실록 지리지였죠. 여기서 우산도와 무릉도가 함께 언급됩니다. 무릉도가 현재의 울릉도라면 우산도는 마사토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가 나타났습니다. 1900년에 발표된 공식 문서였죠. 울릉군수가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여기서 석도가 독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사토는 점점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까지 등장했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1946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측 자료였죠. 이건 은주시청합기라는 일본의 고문헌입니다.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1877년 일본 태정관의 지령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확인한 문서죠. 마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마사토는 헬기를 타고 독도로 향했습니다. 동해 위를 날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제 본 문서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헬기가 독도에 착륙하자 마사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펄럭이는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깃발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경찰 특공대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하얀 등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죠. 어서 오세요. 저는 이 섬에서 3대째 살고 있는 박경수입니다. 어민 한 분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박경수의 얼굴에는 이 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 바위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고 살아왔어요. 박경수는 마사토를 이곳저곳 안내했습니다. 이건 가재바위, 저건 촛대바위라고 부르죠. 물대표도 있어요. 언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지 대대로 내려온 지식이거든요. 마사토는 이런 디테일한 생활사적 증거들에 점점 압도되어 갔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동도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사방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이 작은 섬에서 마사토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박경수가 말했습니다. 이 섬은 우리에게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사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영토 분쟁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담긴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마사토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겼어요.
도쿄로 돌아온 마사토를 기다린 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신문사 편집국장이 그를 불러들였어요. 구라하시, 혹시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니지?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경고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재의 결론을 바꾸려는 생각은 하지 말게. 우리 신문의 입장은 확고해. 집에 돌아가자 아내도 예사롭지 않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한국에 다녀온 후로 표정이 이상해요. 설마 그쪽 말에 넘어간 건 아니죠?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마사토의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흔들리면 안 돼요. 당신의 명성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날 밤 마사토는 서재에 홀로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 세종실록의 내용, 대한제국 칙령,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태정관의 지령문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대조해보니 한 가지 결론만이 남았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사토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25년간의 확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자료를 해석해왔는지 깨달았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문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였어요.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엔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문사에서의 지위, 동료들의 신뢰, 가족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25년간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까지. 마사토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어요. 진실과 기득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마사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지금까지 써온 논문 초안을 꺼냈어요. 독도, 일본 고유 영토의 역사적 근거라는 제목이 달린 200페이지 분량의 원고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25년 경력의 집대성이기도 했죠. 마사토는 원고를 들고 세절기 앞에 섰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첫 번째 페이지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지지직,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한 장, 두 장. 마사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생 작업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죠. 다음 날 아침 마사토는 편집국장실로 향했습니다. 사표를 준비해왔어요. 국장님, 저는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편집국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국에 다녀온 후 이상하더니. 저는 40년간 잘못 믿고 살아왔습니다. 마사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요. 편집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신 나갔어? 지금까지 네가 써온 글들은 뭐가 되는 거야? 동료 기자들의 반응도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배신자 한국에 매수됐나 변절자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사토는 묵묵히 이 모든 비난을 감수했어요. 진실 앞에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사토는 새로운 원고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달랐어요.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한 일본인 기자의 고백.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석 달 후 서울 국회의사당 강연장에는 300여 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초청으로 마사토가 강연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연단에 선 마사토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마사토의 첫마디가 강연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25년간 외무성을 출입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확신해왔지만 그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마사토는 차근차근 자료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512년 삼국사기의 우산국 기록부터 시작해서 조선 세종실록의 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까지. 각각의 문서가 스크린에 나타날 때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일본 태정관 지령은 결정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문서거든요. 마사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었죠. 마사토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독도는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반도의 영토였어요. 변한 건 저였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 나니 진실이 보였습니다. 강연장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다음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사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낸 기쁨의 눈물이었죠. 55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